삼성 스마트폰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올해부터는 노트 시리즈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현실이 되었고 그 빈자리를 Z 플립과 Z 폴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폴드 3를 리뷰할 생각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S펜의 존재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폴드에 S펜이 장착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그 얘기가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저의 폴드 3 리뷰의 핵심은 바로 S펜의 활용일 것 같습니다. 이번 폴드 3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폴드 3의 출고가였습니다. 작년 폴드 2의 출고가가 239만 원이었는데 올해 폴드 3에서는 199만 원 가량으로 가격이 나왔고 저는 마켓컬리에서 할인을 받아 17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170만 원이라는 가격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맥스의 512기가 모델이 190만 원이고 화면을 접을 수 있다는 폴드만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꽤나 합리적인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단순한 기술 자랑을 위한 모델이 아닌 현실적으로 유저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폴드 시리즈의 단점으로 불리는 무게 부분에서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폴드 3의 무게는 271g으로 전작보다 11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방수 기능도 추가가 되었어요. IPX 8등급이라고 하던데 1.5m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다지만 방진 기능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심한 곳이나 바닷물이 있는 곳에서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폴드 3에는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심하게 애플을 디스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애플이 하는 짓을 잘 따라해요. C2C 케이블이 들어있고 폴드 3는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저는 팬텀 실버 색상의 256기가를 구매했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데 약간 애매한 에메랄드 빛으로 보여 굉장히 이쁩니다. 후면 테두리는 매트한 무광 느낌인데 개인적으로는 테두리는 유광으로 했다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힌지 부분은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삼성이 폴더블 폰의 선두주자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힌지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마감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폴드 2를 리뷰할 때 카메라 범프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범프의 사이즈 자체는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다만 범프의 높이는 아직까지 꽤 있는 편이어서 프리스탑 힌지를 사용 시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내부 화면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폴드 3에서는 내부 화면에 있는 카메라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로 배치를 해서 펀치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다만 티는 조금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두운 화면에선 티가 조금 나는 편인데 오히려 펀치홀이 있을 때 티가 더 안 났던 것 같아요. 흰색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드의 가장 큰 과제는 경량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 들어본 결과 11g 정도 가벼워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수트를 입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옷 속에 넣고 다니기에 많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지나 셔츠 주머니에 넣었을 때 축 처질 것으로 보이고 부피 또한 큰 편인지라 결국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넣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범프 부분도 아직 꽤 아쉬운데요. 적어도 올해 나온 폴드만큼은 덜 그럭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펜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필기를 할 때마다 덜 그럭거릴 텐데 불편해서 필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S펜이 오면 테스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드의 가로폭은 아이폰 SE1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립감이라는 부분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워요. 그립감은 보통 세로 길이보다는 가로 길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 클로즈업 샷을 보시면 힌지 부분이 약간 나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판의 크기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보통 쿼티 키보드를 이용하는 편인데 보시면 자판의 크기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폴드의 많은 정보량은 언제 봐도 만족스럽습니다. 오히려 내부보다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더 마음에 드는데 좁은 가로폭의 한계를 긴 세로 길이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 화면에서도 정보량이 꽤 많고 이런 식으로 앱을 2개를 켜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앱 하나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자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내부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보통 내부 화면을 얘기할 때 화면의 크기를 중요하게 보시는데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율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똑같이 6인치의 화면 크기라고 할지라도 화면의 비율이 16대 9인지, 2대 1인지, 4대 3인지 비율에 따라 낭비되는 화면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폴드 3는 4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영상을 보는 환경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본다거나 웹서핑 시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프리스탑 힌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이 기능이 생기면서 거치대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는 부분에서 자유도가 꽤나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힌지가 너무 뻑뻑해져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거치대도 필요 없고 아이링을 달 필요도 없으니까요. 외부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담기는 정보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 때도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보통 영화는 화면이 2:1 비율로 만들어지고 유튜브 영상 또한 요즘에 17:9나 2:1 비율의 영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4:3 비율의 내부 디스플레이보다는 가로 길이가 긴 외부 디스플레이가 장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이 스피커가 진짜 좋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2 미니하고는 상대도 안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사용 후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ll be back.